마케팅에도 순서가 있다. 딜컴퍼니 이승길 대표가 알려주는 마케팅 퍼널 이야기. AMPM 글로벌 프로마케터에게 무료 컨설팅도 받을 수 있는 기회. 선착순으로 신청이 마감되니 더보기란 링크로 얼른 신청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이제 창업 광고 중에서 메타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라는 내용으로 한번 강의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서 좀 다양한 창업 업체들이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초 세팅부터 어떻게 운영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일단 짧은 시간 안에 좀 크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메타 광고에는 캠페인 유형이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광고를 돌리시는 분들은 이제 각 전환 목표나 아니면은 이제 오프라인 매장으로 유입을 유도하는 거나 아니면 단순히 이제 신제품이 나왔거나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되게 노출량을 늘리기 위해 좀 다양하게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캠페인 유형 설정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창업 프랜차이즈 광고기 때문에 DB를 일단 받기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DB를 메타 안에서 바로 받게 하는 잠재 고객 캠페인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출이나 아니면 신용 관련된 거,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창업까지 이런 다양한 광고를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보셨을 때 광고를 클릭하면은 바로 뭐 어디 랜딩으로 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문의를 남길 수 있게 뭐 이름이나 전화번호나 주소지나 이런 거를 적을 수 있게 양식이 뜨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인스턴트 양식이라고 하고 제가 잠재 고객 캠페인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장점으로는 따로 랜딩으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DB 수급 가능. 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유저들이 이제 뭐 당연히 데이터가 너무 잘 터지면 좋고 사용자 환경이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랜딩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이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탈되는 확률이 좀 크거든요. 저희가 뭐 GA나 그 픽셀 데이터로 확인을 해보면은 광고를 누른 데이터랑 실제 페이지에 로드된 데이터랑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뭐냐면 원페이지 형식으로 데이터가 좀 많거나 아니면은 영상이나 기타 애니메이션 효과들이 많아서 페이지 전체가 로드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어쨌든 저희가 페이지로 넘어가면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 DB를 남기는 그 문의란이 떠야 남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로드되는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나가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메타 플랫폼 안에서 바로 DB를 수급할 수 있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재 고객 캠페인에서는 집행을 해보시면은 이런 DB가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DB 단가는 좀 낮은 그런 특징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DB 단가가 낮은 장점이 있으나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 DB의 질, 그러니까 양질의 DB를 수급하기가 좀 어렵다. 양질의 DB 수급이 조금 어려운 단점이라 쓸게요. 자, 왜 그러냐면 제가 홈페이지로 넘어가서 정말 다양한 정보와 그다음 뭐 타사 대비 어떤 프로모션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면밀하게 비교를 해보고 DB를 남기는 게 아니라 저희가 광고 단위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 조그만 내용을 가지고 DB를 바로 남기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DB의 질이 낮기는 합니다. 뭐 네이버 같은 다른 SA 매체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DB의 질이 낮기 때문에 잠재 고객 양식 안에서 DB의 질을 높이는 것을 많이 도모를 해요. 그래서 이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많은 분들이 이 페이스북 로그인 정보 기반으로 이름이랑 그다음에 전화번호 남기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직접 적게 하거나 하시는데 직접 적는 경우에 막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이렇게 그냥 대충 입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 입력 정보 플러스 직접 입력 정보 동시 수급을 해야 최대한 이 사람이 로그인한 정보와 이 사람이 남겨놓은 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DB의 질을 그나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좀 상담 문의를 하려면 많은 정보를 알아야 좀 좋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좀
많은 양의 질문을 올리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메타 안에 들어보시면은 질문의 양이 많으면은 이제 이탈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의 양은 최대한 이제 축소화돼. 너무 줄이면 안 돼요. 너무 줄이면 이 사람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면 상담할 때 어떤 포인트로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은 양의 정보를 확보하는 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 확보. 자, 이게 어떤 게 있느냐? 저의 경우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자, 일단은 그 선다형으로 그 신규 그다음에 업변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점포가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신규 창업, 업종 변경, 기타 뭐 이런 식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단답형으로 이제 창업 희망 지역이나 그 창업 이제 자금, 자본 규모를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이것도 그 자본 규모 같은 거는 선더형으로 많이 진행을 하기는 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최소 창업 비용이 프로모션 진행했을 때 5천, 진행 안 하면 8천, 그다음에 높은 평수 1억 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5천 이하, 5천에서 1억 사이, 1억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선다형을 나눠놓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창업 직접 하시는 분들이나 창업 공헌을 하는 마케터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저희가 뭐 인테리어 비용, 마케팅 비용 뭐 이런 거 쭉 해가지고 뭐 1억을 딱 놔뒀는데 그 밑에 별도로 뭐 그 의자나 이런 거 따로, 뭐 식기류 따로, 조리기구 따로 이런 식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그 DB 상담할 때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광고를 좀 진행한 후에는 단답형으로 자본 규모를 좀 여쭤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답형에는 창업 희망 지역이나 자본 규모 이 정도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단답형에 이름, 그다음에 주소, 전화번호. 그러니까 주소는 잘 안 적기는 해. 어차피 여기 희망 창업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 정도만 좀 소수로 하는 편이고, 그랬을 때 그 양식을 클릭하고 제출하지 않은 비율이 좀 많이 낮아지면서도 들어온 DB 단가 대비해서 DB 질이 높아지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보통 설정을 하고 이제 정답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잠재 고객 양식의 또 이제 특장점으로는 저희가 DB 리스트를 정리를 해야 상담할 때 상담 내용에 대한 그 평가나 아니면은 이 DB가 어느 정도 양질의 DB인지 그레이드를 넣거나 아니면은 어떤 연령대나 어떤 성별, 어떤 지역에서 우리 브랜드에 대해 어떤 소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구나를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다른 기타 툴을 이용하면 이 DB를 바로 확보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 이 스킬이 부족하신 분들도 충분히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 DB 내용을 손쉽게 파악 및 분석 가능이라고 적어놓을게요. 그래서 저희가 잠재 고객 양식으로 DB를 받게 되면 이제 페이스북 잠재 고객 이게 클릭을 딱 하면 저희가 여기에 적어놓은 내용들이랑 그 다음에 페이스북인지 뭐 인스타그램인지 시간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이 쭉 뜨게 돼요. 그러면은 시트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만 한 다음에 저희가 수식만 따로 뭐 이름, 연락처 이런 거 순서대로 걸어놓으면 복사 붙여넣기라는 작업만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 DB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추후 분석할 때도 좀 필터를 걸어서 손쉽게 파악하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광고의 첫 번째 메타의 캠페인 유형은 잠재 고객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뛸게요. 두 번째 당연히 전환 캠페인. 이제 캠페인 이름이 구매 캠페인으로 나와 있기는 하는데 전환 캠페인이라고 일단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전환 캠페인은 이제 웹사이트 등록 완료를 성과 목표로 하는, 그러니까 이커머스로 치면은 구매 완료를 성과 목표로 하는 거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웹사이트 등록 완료를 성과 목표로 하는 캠페인. 저희가 당연히 이제 픽셀을 통해서 웹사이트 실제 문의 완료 페이지, 뭐 게이트 페이지가 따로 있을 수도 있고 팝업 형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문의의 양식을 정상적으로 입력을 하고 그 양식을 문의하기를 통해 저 홈페이지로 DB가 넘어갔을 때 성과 하나로 측정하게 하는 웹사이트 등록 완료 캠페인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은 저는 보통 이제 아이맵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맵에 연동을 해놓으면 또 이제 자연스럽게 따로 DB를 적을 필요 없이
내용들이 넘어오는 장점이기도 하고, 이 전환 캠페인은 뭐 다른 이커머스 업종이랑 똑같이 오직 등록 완료를 성과 목표로 하기 때문에 DB 단가는 잠재 고객보다 좀 올라갈 수 있으나 DB의 질이 좀 높아진다 표현할게요. 양질의 DB 수급 가능. 그래서 실제로 돌려보시면 제가 지금 한 60개 정도 점포가 있는 그 이자카야 최근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웹사이트 등록 완료는 DB 단가가 한 35,000원 정도 나오고 잠재 고객은 한 9,000원 정도 나와요. 저희가 실제로 DB의 질 보면은 이 웹사이트 등록 완료가 조금 더 양질의 DB고 잠재 고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DB를 남기긴 했으나 조금 고민해볼게요, 고려해볼게요, 찾아보고 있어요 같은 내용들이 조금 더 많기는 해요. 그래서 이 좀 더 비싼 DB 단가를 통해 양질의 DB 수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다들 아시다시피 픽셀 필수고요. 그래서 이 전환 캠페인은 저희가 잠재 고객 캠페인보다 DB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캠페인 1 예산도 어느 정도 이 DB 단가보다는 높게 설정을 해주셔야 일간 좀 원활하게 머신러닝이 돌아가긴 하겠죠. 안 그러면 7일 있다가 결과값 때문에 계속 머신러닝이 제한될 테니까. 그래서 이런 전환 캠페인이 있겠고요. 자, 트래픽 캠페인. 제가 이 메타 광고 영상을 되게 많이 찍으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트래픽 캠페인은 광고를 노출시켜주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트래픽 캠페인, 트래픽, 그러니까 정보의 흐름이죠. 정보의 양. 이 홈페이지에 저희가 픽셀을 심잖아요. 그래서 이 픽셀의 특정 데이터를 유도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메타에서는 트래픽 캠페인은 성과 목표가 랜딩페이지 조회랑 링크 클릭이죠. 그래서 저희가 랜딩페이지 조회랑 링크 클릭 둘 다 어쨌든 이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뭐 인스타그램이나 따로 양식, 구글 홈 같은 거 거기에 특정 트래픽을 전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래픽 캠페인은 노출 목표가 아니라 데이터 발생이 목표인 점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차피 잠재 고객이나 전화 캠페인으로 문의 받을 건데 트래픽이 왜 필요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창업 광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원페이지 형식으로 해놓긴 하시지만 그 안에서 이제 특정 코드를 삽입해서 프로모션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메뉴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점포의 매출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이런 좀 다양한 소비자들이 소구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소구하는 내용들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트래픽 캠페인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DB를 남기려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럼 창업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많이 원하는가, 데이터를 남기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일단 집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 의견입니다. GA4 필수. 그래서 GA4를 통해서 홈페이지 내 데이터 확보. 그러니까 메타 광고 중에 트래픽 캠페인으로 홈페이지로 밀어 넣어요. 유저들을 밀어 넣었죠. 그러면 이 홈페이지 안에서 GA4로 각 이제 그 클릭 값이나 스크롤 뎁스나 아니면은 최종적으로 문의 리드 양식 제출에 그 측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스크롤 뎁스가 보통 뭐 한 75%, 50% 이 사이라고 해봐요. 근데 이 그 밑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월 매출 관련된 걸 굉장히 많이 클릭을 해본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저희는 월 매출 관련된 내용을 위로 올릴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홈페이지 안에서 어떤 내용이 유저를 주로 소구하는가 이런 걸 파악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GA4를 통해서 홈페이지 내에 어떤 소구인지 쓸게요. 홈페이지 예비 창업주들이 홈페이지 내에서 어떤 점을 매력을 느끼는지 파악하기 위해 좀 많이 사용한다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아니면 뭐 어차피 링크 클릭이라는 것 자체가 광고를 클릭하는 거니까 소재 테스트 용도로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소재 테스트 용도 혹은 타겟 테스트 용도로도 사용 가능이라 쓸게요. 그래서 이거 뭐 마케터 분들마다 방법이 다르니까 저는 주로 이 소재 테스트랑 타겟 테스트는 이제 인지도 캠페인으로 많이 하는데 링크 클릭을 이걸로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어차피 CPM 단가도 굉장히 낮기도 하고. 그래서 트래픽 캠페인은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말씀드리고, 인지도 캠페인입니다. 이거는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나 타겟 테스트 용도로 사용.
혹은 저희가 이제 특정 프로모션 진행, 올 신제품 출시 했을 때 이제 당연하게도 이 특정 프로모션 진행은 창업 관련된 프로모션이 있고 신제품 출시는 이제 그 지점에 대한 마케팅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럴 때 인지도 캠페인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지도 캠페인은 뭐 특별하게 설정을 할 게 많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잠재고객 전환, 자 최종적으로 잠재고객 전환, 트래픽, 인지도 이 네 가지 캠페인 유형을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믹스하여 사용. 자, 저희가 단순히 잠재 고객만 사용하고 단순히 웹사이트 등록 완료만 사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잠재 고객에서 최대한 어쨌든 이 클릭을 했다는 것 자체가 관심이 있기는 한 거니까. 그러니까 스크롤 내리다가 실수로 클릭한 거 말고요. 이건 저희가 데이터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클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 브랜드에 대한 소구를 많이 못 느껴도 예를 들어 제가 뭐 고깃집 창업이라는 내용으로 배너를 썼으면 고깃집이나 아니면은 대분류로는 창업 자체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쨌든 클릭해서 인입이 됐을 거니까 DB의 질이 낮더라도 유저에 대한 니즈 파악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전환 캠페인은 좀 더 양질의 DB를 쌓을 수 있는 거고 트래픽 캠페인은 홈페이지 내 소구점을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인지도 캠페인은 더 많은 유저들에게 저희의 특정 프로모션이나 신제품 출시에 대한 내용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모든 캠페인 유형들이 다 똑같은 목표로 가는 게 아니라 각각 맞게 목표가 설정되어서 동시에 운영되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예산 상황과 이제 본인 브랜드의 그 특정 뭐 경쟁우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적절하게 믹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캠페인 유형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했는데 벌써 15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그럼 제가 이거는 이제 시리즈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고 일단은 2당으로 제일 중요한 거 많은 분들이 이 인구 통계 타겟을 무시하세요. 왜냐면 요즘에 20대들도 창업을 많이 한다. 뭐 은퇴하고 예전에는 은퇴하고 아니면은 한 40, 50대 직장인 분들이 퇴사 준비하면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워낙 소평수, 소자본, 뭐 주부, 그다음에 배달 이런 그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드는 창업이 많다 보니까 젊은 분들도 많이 이렇게 창업을 많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 연령대 오픈해 놓겠다 라고 하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나이대별로 소구하는 포인트가 많이 다릅니다. 뭐 저희가 뭐 특수하게 금수저라 20대부터 내 초기 자본이 3, 4억이 있어서 하고 이런 거는 배제할게요. 일반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이대별로 어떤 점에서 소구를 갖는지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자본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도 소자본으로 당연히 자본이 적게 되면 좋겠죠. 근데 그건 있어야 돼요. 초자본으로 진행되는 이제 프랜차이즈들은 대부분 이 월 매출 볼륨이 작은 게 대부분이에요. 당연하겠죠. 초기 자본 1,000만 원 드는데 매출 3억이에요. 이거는 너무나도 좋겠지만 사실상 좀 많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소자본을 소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대가 어린. 네. 보시는 분 중에 우리 브랜드는 아닌데 알아요. 저도 이제 브랜드를 한 15개 정도, 그 중에 한 7개 정도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진행하다가 이제 끝난 것들도 한 8개 정도 있는데, 브랜드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여러 브랜드를 해보니까 이 정도 인사이트가 나오더라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자본에 대한 소구는 대부분 나이대가 어리십니다. 그리고 마진율에 대한 것도 나이대가 어린 편입니다. 근데 그 이제 매출 볼륨은 나이대가 높고, 초기 자본 많으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제가 마진율, 매출 볼륨을 왜 나눴냐면, 매출 볼륨이 높으면 마진율이 좀 낮더라도, 예를 들어서 월 매출 1억에 순수익 한 1,000만 원 남다 해볼게요. 근데 월 매출 2천에 순수익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어쨌든 둘 다 이 수익 볼륨 자체는 1,000만 원은 똑같잖아요. 근데 프랜차이즈를 몇십 호점 이렇게 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매출 볼륨이 크다는 메리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걸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매출 볼륨이 높은, 그러니까 마진율이 낮아도 매출 볼륨이 높은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보통
초기 자본이 많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이대별로 혹은 초기 자본별로 수고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나이는 항상 구분해서 그 나이대에 맞는 소재 내용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역, 이거 되게 중요하죠. 창업 광고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상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당연히 저희가 같은 브랜드를 동일 상권에 2개 이상 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도 하고, 경쟁사가 있는데 진출을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긴 하죠. 물론 저희가 이제 초기에 좀 이제 크게 프로모션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오픈발이라고 하는 걸로 이 기존의 그 경쟁사에 있던 소비자들을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걸로 봤을 때 동일 상권에 유사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치킨 게임이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권을 분석하고 그 상권에 어떤 전략으로 점포를 낼 것인가에 대한 그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나누어서 세팅, 자 앞에 상권을 얘기해 줄게요. 상권에 따라 상권 분석 내용에 따라 나누어 세팅.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뭐 부산 1호점 점주님 프로모션 진행 이런 내용으로 부산 지역에 노출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강남 오피스 상권 남은 이제 점포 수 2개 뭐 이런 내용을 넣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저가 해야 될 고민을 우리가 대신 조금 더 덜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권에 대한 내용을 할 때는 그 상권에 노출을 할 때는 이제 업병 같은 것도 물론 그 강한 속으로 넣어야 되겠지만 다른 지역에 노출하는데 이 상권 내용을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신규 창업으로 해야겠죠. 왜냐면 그 여기에 점포가 있어봤자, 그러니까 이 광고가 노출되는 지역에 점포가 있어봤자 우리는 이 광고가 노출되는 지역이 아니라 여기 상권에 그 점포를 내는 걸 광고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광고 소재를 세팅을 하셔야 돼요. 인구 통계 이런 것도. 그래서 성별, 뭐 주부 이런 내용도 중요한 게 저희가 홀 회전율이나 거기에 따른 식기류를 이제 세척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요리류, 조리류에 따른 거 이런 좀 육체적인 거죠. 거기에 따라서도 이 성별이냐 주부냐 여부가 굉장히 좀 많이 문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성별이나 주부 여부에 따라서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냥 최종 내용 나누어 세팅.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자동으로 맥주를 따라주는 게 있고 아니면은 요리류도 거의 뭐 조리류이거나 본사에서 소스나 아니면은 제품들을 이제 만들어서 너네는 뿌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속을 한다거나 뭐 그런 내용을 나눠서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인구통계 타겟에 관련해서도 나누어서 세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크게 이 캠페인 유형과 타겟에 따라 소재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게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시리즈물로 이제 정밀하게 노출 지면이나 저희 관심사 타겟 같은 거나 저희 소재에서 어떤 속으로 잡아야 좋을지나 이런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 광고를 많이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도 요즘에 많이 어려움을 느끼실 거예요. 지금 창업에 대한 니즈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보시고 광고 대행을 한번 맡겨보실 분들은 이제 아래 편하신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고 광고 진행을 도와드리겠고요. 제가 점포가 2개 있는 되게 지인 영업을 초반에 하려고 하시다가 좀 안 돼서 하신 분의 점포를 한 15개 정도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초기 업체를 15개 정도까지 한 경험도 있고 점포가 150개인 상태에서 저한테 들어오신 분 210개 정도였을 거예요. 아마도 210개 정도까지 올린 경험도 있고 카페, 고깃집, 술집, 맥주집, 뭐 이자카야, 그다음에 파스타집, 와인집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그 광고를 해봤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좀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호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